병탐정 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오늘부터 한 3, 4회에 걸쳐가지고 사후피임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후피임법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주폐 방법, 두 번째는 레보노게스트렐, 상품명으로 노레보가 대표적인 약이죠. 그리고 울리프리스탈 제제, 상품명으로는 엘라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국 내 장치도 사후피임법의 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유주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방식은 루틴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산부인과에 문 연 곳은 없고, 약국은 또 처방전 필요하고, 응급실 가자니 좀 과한 것 같고, 빨리 먹기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제한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유주폐라는 거는 캐나다 산부인과 의사예요. 원치 않은 성관계, 범죄에 의한 임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도에 최초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에티닐 에스트라다이올을 100마이크로그램 또는 레보노게스트렐 0.5mg 또는 노르게스테롤을 1mg을 먹는데 12시간 간격으로 요 용량을 2번을 먹게 되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복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998년도에 란셋지에 올라와 있는 전세계 21개의 다기관 연구를 한번 봤어요. 이중 맹검 실험으로 진행을 해서 꽤 정확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란셋지에 실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급피임법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레보노게스트렐 0.75mg을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한 그룹하고, 유주폐 방법으로 역시 12시간 간격으로 72시간 내에 약을 복용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저 회색 그래프가 피임 실패율인데, 레보노게스트렐 그룹은 976명 중에 11명이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1.1%의 실패율을 보이고 있고, 유주폐 방법은 979명 중에 31명, 3.2%의 피임 실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보면요, 메스꺼움이 레보노게스트렐에서 23.1%, 유주폐 방식에서는 50.5%니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또 구토 같은 경우에는 각각 5.6%, 18.8%, 그래서 레보노게스트렐 그룹이 부작용도 덜하고 피임 실패율도 낮은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중에서 에티닐 에스트라다이올 100마이크로그램하고 레보노게스트렐 0.5mg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시중에 유통되는 피임약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빨간색 글씨로 굵게 보이는 것들이 적합할 것 같아요. 뭐 라니아정, 세스콘노아정, 그리고 에이리스정, 얘네들이 레보노게스트렐 0.1mg에 에티닐 에스트라다이올 20마이크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5알씩 12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하시면 용량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먹어도 될까요? 평소 하루 용량의 1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안 먹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두 가지 성분을 좀 분석해 봤어요. 우선 에티닐 에스트라다이올,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100배 정도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17번 탄소에 에티닐 그룹이 붙어 있게 돼요.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만들어지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스테릭 하이드런스, 즉 입체적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청소를 할 때 침대 밑 청소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16번 탄소에서 OH기를 떼내서 순한 형태로 바뀌면서 대사가 되는데, 이 효소 16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효소가 작업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방광기도 길고 체내에서 오래 머물면서 가장 강력한 에스트로겐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손해 쪽을 한번 쭉 볼까요? 여기 보시면 상대 위험도가 50배인 게 있어요. 양성 간종양, 특히 정상인들 중에서도 헤만지오마, 간에 혈관종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에티닐 에스트라다이올을 복용하면 혈관종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그의 혈전과 관계된 질환들, 뭐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뇌경색, 폐색전증, 신부정맥 혈전증,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간과 담낭에 관련된 질환들도 올라가고 피부와 관련된 질환들도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성분인 레보노게스트렐을 리뷰해 볼게요. 프로게스틴의 일종이에요. 통상 보면 프로게스테론하고 프로게스틴은 혼용해서 사용들 하시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여성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고, 프로게스틴은 합성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여기 레보노게스트렐의 성질을 한번 보시면은 안티 에스트로겐
에스트로제닉하다라는 게 있어요. 이 에스트로젠이 가지는 성질 중에 좀 재기발랄한 것들이 있거든요. 피부 탄력도 좀 좋아지고 기분도 업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약간 우울하거나 피부 탄력도 옛날 같지 않다든가 근육이 자꾸 빠지는 느낌, 뱃살이 자꾸 늘어나는 느낌, 이렇게 모호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안드로제닉한 성질들이 있죠. 이거는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발휘되면서 여드름, 다모증, 탈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불규칙월경, 무월경, 생리과다, 또 복부 팽만감, 위통이나 골반통 같은 것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중간 정도로 나타나는 게 시야가 약간 뿌얘지는 거, 그리고 통증이나 성교통, 어지럼증, 두통, 또 가려움, 예민해지는 거, 이명, 심박수 변화,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드물게는 오한이나 혼미, 열이 난다든가 창백해지고 발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부작용을 보면 좀 겁이 많이 나죠.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투여했을 때 흔한 부작용으로는 구역이나 구토, 유방통, 불규칙 출혈, 여드름, 칙칙한 피부, 체중 증가나 부종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약을 드시다가 꼭 병원에 가야 할 증상군들이 있어요. 저도 한 케이스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건 위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증상입니다. 뇌졸중 신호, 막 감각이 이상하거나 뭐 힘이 좀 빠지거나 갑자기 계단을 못 올라가거나 두통이 심하고 말이 좀 어눌해지고 균형 못 잡고 이러면은 뇌 쪽에 문제가 생긴 신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혈전 신호, 급작스럽게 혈액이 상실된다든가 폐색전증이 오면 심한 가슴 통증이 오고 호흡수가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박수도 한 150회 이런 식으로 뛰게 되고요. 또 팔다리가 붓거나 빨개진, 이건 심부정맥 혈전증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오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안한 가슴 뻐근함이나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체한 느낌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깨나 턱 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증이 방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간에 문제 생기면 식욕도 떨어지고 위통, 피로감, 진한 소변색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한 두통이나 흐린 시야 이런 게 있으면 혈압을 한번 재보시고요. 담낭 질환의 증상으로 창백한 대변, 분필 색깔처럼 대변이 희끄무리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식후 위통이나 구토, 쓰린 가슴, 위팽만감, 위통 이런 게 올 수 있고, 또 편두통의 패턴이 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오래 장기간 먹으면 유방에 혹이 올 수도 있고, 또 우울증, 불면, 피로감, 무기력 같은 마한감기가 살짝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부작용을 보니까 좀 무서우시죠? 물론 이런 부작용들이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는 앞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흔하게 생기는 메스꺼움과 구토, 그리고 불규칙한 출혈 외에는 거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변화들도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분이 약간 다운된다든가 성욕이 감소된다든가, 성욕이 감소된다는 거는 활력도 떨어지고 동기부여나 일의 수행 능력도 좀 저하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은근히 빠진다든가 체중이 점점점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임약은 그런 겁니다. 양날의 칼 같은 거죠.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질병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주폐 4호 피임 방식으로 복용하게 되면 10배 용량을 드시는 것이니까 그 예리한 칼날에 나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 도저히 4호 피임약으로 나와 있는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레보노게스트랩, 흔히 노레보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병탐정 김원장이었습니다.